안녕하십니까, 덕콩맨입니다. 기초부터 완전 습득, 기중기 운전 기능사 필기 완벽 정리 1편 3강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연료 여과기입니다. 장착되어 있는 오버플로 밸브의 역할이 아닌 것은, 정답부터 찍겠습니다. 그래서 압송 압력과는 관계가 없죠. 오버플로우 밸브는 연료가 과잉될 때 탱크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오버플로우, 오버이트, 오버플로우, 이렇게 토하다 이런 말이죠. 넘쳐 흐르기 위해서 다시 연료 탱크로 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 보낼 때 연료 같은 공기도 빠져나가죠. 연료 필터 엘리멘트를 보호합니다. 그 압을 되돌려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료 공급 펌프의 소음 발생도 방지하게 되죠. 너무 많은 연료를 탱크로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네, 펌프의 압송 압력을 높인다, 이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료 계통에 공기를 배출한다. 연료와 함께 섞인 공기를 리턴 라인 쪽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료 필터 엘리멘트도 보호하겠죠. 과도하게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엘리멘트 손상도 방지합니다. 그러나 분사 펌프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분사 펌프의 압송 압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버플로 밸브는 압력을 높이는 장치가 아닙니다. 일정 압력 이상이면 연료를 넘겨보내서 오히려 압력을 낮춰서 조절해 주는 것이지 압력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료 공급 펌프의 소음 발생 방지, 이건 맞습니다. 오버플로 밸브가 연료 압력의 맥동이나 과압을 완화해서 공급 펌프의 작동 소음의 방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납득이 안 가시거나 저기 하신 분은 이 부분을 멈추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연료 여과기에 장착되어 있는 오버플로우 밸브의 역할이 아닌 것은, 분사 펌프 압송 압력을 높인다, 아니죠. 오버플로우 밸브는 오히려 연료를 되돌려 보냄으로 인해서 압력을 낮춰서 적정 압력과 유량을 보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 밸브는 연료 과잉량을 탱크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3번입니다. 기중기의 전부 장치, 앞에 달린 장치가 땅 고르기에 가장 적합한 거,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죠, 드래그 라인이죠. 드래그 라인이 어떻게 생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 장치가 드래그 라인입니다. 이 앞에서 해가지고 놓고 요걸 줄여드리면서 쭉 긁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땅고르기가 되죠. 그래서 땅고르기가 좋은 것이고, 데코는 뭐예요? 앞에가 버킷이 있는데 뒤에가 또 요 판은 호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백에 HOE, 호우 삽이 달려 있다. 그래갖고 백에 삽이 달려 있다 해서 백호라고 그러죠. 셔블은 이거예요. 이게 경사지 같은 거 깎는 거, 이렇게. 경사지 같은 거 깎는 거. 요게 이제 셔블입니다. 그 다음에 크렘셀. 요 강물 속에서 요 조개같이 생겨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뭡니까? 모래 같은 거 파 올리고, 결짝에서 자갈 퍼 올리고, 이럴 때 쓰는 게 이게 크렘쉘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한번 멈추고서 쭉 그림하고도 한번 익혀보시고, 드래그 라인은 버킷을 끌어당기며 토사를 긁어모는 장치로 넓은 지면에 정지작업이나 땅고르기 작업에 적합합니다. 그 외의 것은 한번 전부 눈도장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셔브를 한번 또 특별히 더 볼게요. 이렇게 경사진 이런 데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싣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면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림으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경사면 같은 데 깎아서 싣는 작업하는 거, 뭐 이 정도 알아두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버킷이 붐과 디퍼에 고정되어 있고 앞쪽에 토사를 퍼올리는 작업에 적합하다. 주로 절토 작업, 경사의 절토 작업이나 토사 굴착 이런 데 많이 쓰인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 그림과 함께 한 부분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중기의 전부 장치 중 땅 고르기에 가장 적합한 장치는 그러면 드래그 라인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와이어 로프의 보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그렇죠. 작은 상자에다가 꼬글젓을 넣으면은 와이어로프가 풀린다든가 변형이 됩니다. 너무 작은 상자에 이렇게 막 꾹꾹 구겨서 접어서 보관하는 건 좋지 않아요. 나머지는 좀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로프를 작은 상자에 넣을 수 있도록 접어서 보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와이어로프를 무리하게 접으면 꼬임이 일어나거나 꺾임이 일어나고 변형이 발생해서 강도가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드럼이나 릴에 감긴 상태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요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런 드럼 있잖아요. 이런 데 이렇게 감아야 한다. 이렇게. 이걸 막 꺾어서 집어 넣으면은 변형이 와버려요. 꼬임, 꺾임, 변형이. 5번입니다. 드래그 라인으로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토사를 쌓아놓은 데가 아니죠. 기준기 앞에 작업한 토사를 쌓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베일 속은 드래그 라인의 드래그로 끝단에 연결되어 버킷을 지지하고 앞에 문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지문을 한번 봐야죠. 이제 도랑을 팔 때 기준기 앞쪽에 위치해 그렇죠. 경사면이 여기서 파고 있으면 경사면이 이 앞쪽에 있어야죠. 그거 보면서 해야 되니까 맞는 얘기죠. 기준기 앞에 작업한 토사를 쌓아놓은 데가 틀렸죠. 굴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버킷슛을 낙하게 연마한다. 뭐 이것도 이거나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드래그 베일 소켓을 페어리드 쪽으로 당기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드래그 베일 소켓은 뭐고 페어리드는 뭐냐? 요거 그림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드래그 베일 소켓이에요. 요 부분이. 그 다음에 페어리드는 어디냐? 요 부분이 요 부분. 요걸 푹 당겨서 요걸 치게 되면 이 페어리드 쪽에 손상이 가요. 장치가. 그래서 충격이 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림 한번 보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드래그 베일 소켓이 페어리드를 치지 않게 해라. 자, 드래그 라인 작업 시 굴착한 토사기를 기준기 크레인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과도한 하중이 걸릴 수도 있고 가장자리 붕괴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 장비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굴착한 토지는 그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이쪽 옆에 두고 옆에 다른 쪽에다 쌓아놓으란 얘기예요. 이 기계 앞에다 쌓아놓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집안이 약한데 기계의 무게에다가 쌓아놓은 토사까지 하면은 가라앉을 수도 있고 여기가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다 쌓지 말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기 앞에 작업한 토사를 쌓아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6번입니다. 기준기에서 항타 작업을 할 때 바운싱이 일어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항타 작업은 뭐예요? 이렇게 땅에다가 이 파일 박는 거, 파일 박는 거. 탕탕 때려가지고. 요게 항타예요, 항타. 때려가지고 파일 박는 건데, 바운싱은 뭐냐? 튀는 거예요, 튀는 거, 바운싱이. 튀는 거. 탕 때리니까 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반발해서. 바운싱이 일어나는 원인, 주로 여기가 이제 암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때려 박았는데 바위하고 다른 힘으로 퉁퉁 튀는 거죠, 이렇게 위로. 요게 바운싱이에요. 그래서 파일이 장애물과 접촉할 때, 파일이 끝이 장애물하고 접촉하면 튀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바운싱이에요. 그러면 이 바운싱이 일어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 말은 뭐예요? 튀지 않는 것은 그 말이죠. 튀지 않는 거. 이중작동 해머를 사용할 때, 이중작동 해머라는 건 뭐냐면은 해마를 올리는데도 증기압으로 올리고 내려서 때리는 것도 증기압으로 때리는 게 이중작동 해머예요. 그러면 그냥 해머는 뭐예요? 올릴 때만 힘을 주고 내릴 때는 요 자체 중량에 의해서 퉁 때리는 거. 이게 이제 그냥 해머고, 이중작동은 올릴 때도 증기힘으로 올리고 내릴 때도 증기힘으로 때리는 거. 이게 이중작동 해머예요. 그런데 바운싱이 일어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답부터 찍는다면은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증기 또는 공기량을 약하게 사용할 때. 약하게 사용하면 여기서 이제 파일을 박는데 약하게 사용하면 뭐예요?
내리는 힘도 약하고 올리는 힘도 약해요. 그냥 살짝 때린다는 얘기예요. 살짝 때린다. 살짝 때리면 여기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많이 튀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살짝 때리는 것에는 비슷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전기 또는 공기량을 약하게 사용하면 살살 때리는 거예요. 요거 하고 가벼운 해머를 사용할 때 이거 하고, 둘 중에 하나겠죠, 답은. 그런데 자세히 봐보면 전기 또는 공기량을 약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 해머 자체가 많이 올라가질 않고요. 그저 올라갔다 내리면서 탕탕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건데, 가벼운 해머는 그러면 어떠냐? 해머는 가벼워도 때리는 힘은 강할 수 있잖아요. 튈 수가 있죠, 더. 그러니까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뭘 골라야 돼요? 이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2번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도 이거는 튈 수가 있어요. 가벼운 해마라 할지라도 세게 때리면 튈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 따른 공기량을 약하게 했다 그 말은 이 추가 이 파일을 박는데 살짝 때렸다 이 말이에요. 전기 따른 공기량을 약하게 했다 말은 올리기를 조금 올리고 떨어진 것도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별로 바운싱이 일어날 게 없어요. 근데 가벼운 해마는 비록 가볍지만 세게 치면 튀어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운싱은 다시 봅니다. 바운싱은 항타 작업에서 해머가 파일을 타격하러 반발하여 튀어오르는 힘, 요걸 가리켜서 바운싱이라고 한다. 7번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고의로 경상일명 임명필 때, 고의 들어가면 무조건 뭐예요? 면허 취소입니다. 고의에서는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면허 취소예요. 그래서 고의로 뭐 경상이라 하더라도 고의면은 면허 취소입니다. 8번입니다. 현장에서 오일의 열화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열화. 오일이 열화됐다 그 말은 이제 오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말로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산화되거나 열화되었다. 열화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옳지 않은 것 그 말은 열화되는 것을 판별할 수 없는 것 그걸로는 이런 말이겠죠. 옳지 않은 것. 그러면은 그렇죠. 요거 되겠네요. 오일을 과열했을 때 냉각되는 시간 확인.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열화되면 흔들었을 때 거품이 빨리 없어지질 않아요. 그 열화된 거예요. 색깔의 변화나 침전물의 유무로 색깔이 검고 침전물이 많이 생기면 그 열화된 거예요.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근데 오일을 과열했을 때 냉각되는 시간 확인.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요. 또 외부의 온도가 어떤데요. 그것을 냉각시키는 그릇은 차가운 그릇인데요, 찬 그릇인데요. 바람은 얼마나 통하는데요. 이게 다 다르겠죠. 그래서 과열했을 때 냉각되는 시간만 가지고서 열화를 측정한다는 건 어려워요. 왜? 주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정답만 한번 더 살펴볼게요. 오일을 과열했을 때 냉각되는 시간으로 오일의 열화를 알 수 없는 것. 그 이유는 뭐냐? 오일의 냉각 시간은 용기가 얼마나 크냐. 오일을 담아놔야지. 조그만 데 담아놓고 빨리 식지 않겠죠. 그러니까 큰 용기에 담았냐, 적은 용기에 담았냐. 주변 온도는 어떠냐. 주변 온도가 한 70도 나간다 그러면 식겠어요, 안 식지? 오일 양이 적으냐 많으냐. 공기의 흐름, 바람이 많이 불면 빨리 식을 거고 안 불면 덜 식을 거고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열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도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오일의 열화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일을 과열했을 때 냉각되는 시간을 확인한다. 이건 아니다. 9번입니다. 배여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색상은? 정답은요. 그렇죠. 배여 사업, 영업용은 어떻습니까?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이에요. 그 다음에 자가용하고 관용은요. 흰색 바탕에 검은색이에요. 이건 관용이나 자가용. 자기 집에서 쓰는 거예요. 이건 영업용, 배여용. 이건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영업용은 택시든 뭐든 다 주황색이죠.
그래서 비사업용, 관용 또는 자가용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대여 사업용은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10번입니다. 기중기 부음이 하강하지 않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기중기 부음이 하강하지 않습니다. 하강하지 않습니다. 왜요? 브레이크 걸어놨으니까. 3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강합니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다 풀어놨어요. 하강하지 않는 것은 브레이크 걸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부분입니다. 붐하고 호이스트 레버를 하강 같은 방향으로 했다 할지라도 붐은 하강합니다. 하중에 걸렸다 더 잘 하강할 수가 있어요. 붐에 너무 낮은 하중에 걸려있다 그래도 하강해요. 근데 브레이크가 걸리면 하강하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안 하겠죠. 11번입니다. 납상 축전지 터미널에 녹이 발생했습니다. 축전지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건 그냥 그렇다 하더라. 그리고 눈두장 찍어 놓는 겁니다. 녹을 다 닦았습니다. 그래놓고 뭐 한다고요? 거기다가 요 연결 부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요 연결 부위, 요 연결 부위에다 뭘 해요? 그리스를 바른다고. 그리스. 그리스에다 잔뜩 발라놓으면 돼요. 상부에 도포한다. 다른 건 볼 게 없고, 터미널에 녹 발생했다 닦아내야겠죠. 그리고 뭐 한다? 그리스를 도포해 줍니다. 12번입니다. 기중기 크람셀 장치에서 태그라인의 역할은 이렇게 크람셀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 크람셀이에요. 그럼 여기 태그라인은 여기 줄 달았고 이렇게 여기 사람이 요 줄 달아 가지고 조정하는 거. 요것을 뭐라냐면 태그라인이라고 그래요. 태그라인. 이 태그라인이 그럼 뭘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죠, 이거. 와이어 케이블에 꼬이고 버킷이 요동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요 크람쉘이죠. 여기 줄매고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조정한단 말이에요. 꼬이지 않게 하고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냥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중기 크람셀 장치에서 태그라인의 역할은 뭐냐? 와이어 케이블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고 버킷이 요동치는 것을 방지해서 정확하게 작업 위치에다 놓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걸 위해서 이 태그라인을 둡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적성검사 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1.0 아니죠. 얼마죠? 0.7 이상이고 두 눈 각각의 시력이 0.5 아니고 얼마죠? 0.3 이상일 것. 그래서 이것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언어 분별력이 80% 이상일 거 맞습니다. 시각은 150도 이상일 거. 이게 180도잖아요. 이게. 이거보다 조금 적은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요 정도. 150도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청력은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이고 교정 시력 포함해서입니다. 두 눈의 시력이 각각으로 재면 0.3 이상일 것. 14번입니다. 인양 물체의 중심을 측정하기 위해 인양할 때 주의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와이어로프나 메달경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면 되도록 높이 인양한다. 높이 인양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벗겨지거나. 그래서 적절한 가장 낮은 이 벗겨질 만한 것은 높이 올리면 안 되죠.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는데 높이 올리면 벗겨질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낮춰서 인양해야 합니다. 4번이 틀렸고요. 이 부분은 좀 맞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5번입니다. 디젤 기관에 공급하는 연료의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조속기와 분사시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답은 그렇죠. 연료 분사 펌프죠. 설명 자체가 연료 압력 높여갖고 뿜어주는 거예요. 점화되기 좋도록. 그리고 또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타이밍. 이거는 연료 분사 펌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료 분사 펌프에는 디젤 기관이 공급하는 연료의 압력을 높이는 펌프로 분사량을 조절하는 조속기와 분사량을 조성하는 조속기와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연료 분사 펌프라고요. 16번입니다. 방향 지시 등의 전류를 일정 주기로 단속이 뭐예요? 끊었다 이었다. 전멸 깜빡깜빡. 끊었다 이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방향 지시 등 깜빡이죠. 예, 이 깜빡이 장치는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플래셔 유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 등 깜빡이의 전류를 일정한 주기로 끊었다 이었다 단속 전멸 깜빡깜빡하게 하는 거 요걸 가리켜서 플래셔 유닛이라는 장치입니다. 17번입니다. 라디에이터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은 뭐예요? 요 캡은 냉각수에 비등점 올리는 거죠. 냉각수에 비등점 올리는 건 뭐예요? 끓는 점을 높이는 거예요. 어지간해서 잘 끓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비등점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다 틀린 내용이에요.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냉각수에 비등점을 올리는 데 씁니다. 18번입니다. 트랙과 아이들러의 충격을 흡수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답부터 찍으면 그렇죠. 리코일 스프링이죠. 리코일 스프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본다면 이겁니다. 앞에가 뭐예요? 방향을 지시하는 요게 아이들러입니다. 요 뒤에 요 동력 장치 이게 뭐예요? 이게 스프로킷이에요. 스프로킷. 이 스프로킷의 동력으로 트랙을 돌리는 거예요. 트랙을. 근데 앞에서 아이들로 지금 충격이 올 때 이 뒤쪽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쓰이는 거 이게 뭐예요? 리코일 스프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코일 스프링이라는 건 죄송합니다. 리코일 스프링이라는 건 뭐냐? 요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거죠. 요게 리코일 스프링이에요. 그럼 요 위에서 있는 거 요런 거 뭐예요? 그러니까 상부 롤러. 요 밑에 있는 롤러. 요건 하부 롤러. 여기는 스프로킷. 여기는 아이들러. 이 아이들러하고 사이에 있는 거 요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 요걸 뭐라고 한다? 리코일 스프링이라고 한다. 19번입니다. 기관 내에서 이물질 제거와 관련이 없는 거. 이물질 제거는 주로 뭡니까? 클리너, 필터, 스트레이너 이런 거죠. 스트레이너가 뭐예요? 여과기예요. 오일 여과기. 여기서 펌핑을 하면 여기서 이 여과기에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이물질 못 들어오게. 요게 뭐냐면 여과기. 이 여과기를 우리말로 뭐라고 외국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이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이너. 그래서 오일 스트레이너 그러면 오일 여과기예요. 여과기. 그래서 여기서 펌프가 돌리는데 여기 여과기를 통해서 오일이 들어오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거. 에어 클리너는 공기가 통하는데 이물질 걸러내는 거. 오일 필터 똑같은 거죠. 분사 노즐은 강한 압력으로 쏴주는 거예요. 점화하기 좋도록. 그래서 아닌 것은 그러면 여기서는 분사 노즐이죠. 그러니까 분사 노즐은 실린더 헤드에 설치되어 있고 분사 펌프에서 고압의 연료를 받아들여 실린더 내의 고압으로 분사해 주는 것입니다. 기중 작업 시 무거운 하중을 들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러니까 하중 들기 전에 그렇죠. 클러치는 한번 넣어보고 와이어 로프도 살펴보고 브레이크도 살펴보고. 그런데 붐의 강도 같은 건 이거 뭐예요?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건 재원이잖아요. 재원. 갑자기 작업 들어가 가지고 재원을 살펴서 어떻게 하겠어요? 붐의 강도는 작업 시 살펴볼 것은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붐의 강도는 작업 전에 작업자가 직접 점검하는 일반적인 정복하기보다는 장비의 구조적 설계 재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작업 전에
붐이 균열 같다든가 변형이 왔다든가 손상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뭐 붐의 강도부터 원래 나올 때부터 강도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체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중 작업 시 기중 작업하고 있는데 무거운 하중을 들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요런 거 요런 거. 요거는 아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